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호주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엄마가 자신의 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사가기로 한 소식을 듣고 느낀 감정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사랑하는 이 엄마에게 딸의 결정은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이 엄마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엄마가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한 소식을 듣고 세상이 뒤죽박죽이 뒤집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 평가하는 호주에서 여성이자 엄마에게는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딸의 결정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아파트로 이사간 딸 때문에 근심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호주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렌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도 있지만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호주 추리에 살고 있는 루스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나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호주인 특유의 성격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호주인은 다양성과 다른 문화 관점 및 가치를 수용하는데 개방적이며 편안하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언어도 7개국 언어나 배우기 때문이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기도 한데요. 또한 평등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로 대부분의 호주인은 다른 사람과 공평한 대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 아이의 어떤 결정도 존중해주고 당황스러워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단 하루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딸 아이가 결혼을 선언한 순간 그것이 한국으로의 결혼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으로 이민한다는 결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한다는 폭탄 선언을 할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아니니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딸 아이의 결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이 한국으로 이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함께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갈 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딸의 결혼과 한국인 예비사위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과정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쳐다봐야 했습니다. 전 꿈에도 예비사회가 호주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마침 저희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딸 아이의 예비 남편이 호주인이 아닌 동양인이었던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튿날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예비사위를 초대하려던 시점에 와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사회를 초대해 인사도 나눌 겸 얼굴을 보기로 했죠. 한창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와인이 부족한 걸 알았어요. 호주 사람들에게는 와인이 중요한 식사 일부이며 예비사위를 만나는 자리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가 마트에 가서 와인을 사올 예정이었고 저는 음식 준비에 바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 준비를 해야 해서 딸이 운전하고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동양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었고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못한 채 머뭇거리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도착했고 혼란스러운 저보다는 침착하게 이 사람을 집 안으로 데려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딸 아이가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왜 한국인인지 이야기를 안 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는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인지 당황했지만 흘려들었죠. 설마 한국으로 가려던 말이 진심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그간의 역사와 침략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다. 제 인식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엘레나는 강경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엘레나가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땐 이혼해도 좋다고 말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때 제가 든 생각은 못 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불나방처럼 위험하게 불로 뛰어드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거든요. 겪어봐야 알 거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저 엘레나가 견딜 수 있는 행복의 크기 안에서 잘 살길 원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결혼해 떠난 엘레나의 소식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걸 원치 않아 1-2년에 한두 번 엘레나가 예비 사위와 함께 호주로 돌아왔거든요.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엘레나가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호주로 오는 비행기 값을 감당할 정도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고 여겨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쯤 되었을 때 엘레나가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토블론 초콜릿을 보내주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이사를 가니 오랫동안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평소와 똑같지만 살던 집이 아니라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니까요.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저는 엘레나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호주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누릴 수는 없더라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이사한다는 엘레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엘레나를 너무 많이 돌봤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엘레나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비사위가 최근에 일을 벌리더니 결국 잘 되지 않았는 건가 예비사위도 원망스러워지고 한국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유럽에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을 것이고 더 나쁜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레나가 이사하자마자 저는 전화해서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기 위함이었죠. 엘레나가 한국으로 이사한 지 5년이나 됐는데 다시 호주로 데려가기 위해 저는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혼을 시키게 하고 예비사위에게 딸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엘레나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였고 한국에서 불쌍한 외국인으로 살아갈 엘레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호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엘레나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엘레나와 예비사위에게 제가 엘레나를 데리러 간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이 얼마나 끔찍한지, 엘레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에는 가봤지만 비행기를 타고 온 여행은 처음이었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택시 불러서 엘레나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은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호주에서도 보지 못했던 높은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호주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엘레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눈앞에 아파트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호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엘레나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였습니다. 마치 섬 같았고 단지 같았고 매우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서로를 과시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 너무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전 그 섬 같은 곳에서 엘레나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엘레나의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평범한 주택식의 낮은 집들만 있었기 때문에 엘레나의 아파트 단지는 먼 미래의 도시같이 보였답니다. 그때 검정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제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주소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번역기로 알아들으면서 친절하게 엘레나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레나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내 인생에서 딸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엘레나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23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을 때 고풍스럽고 이런 곳에 이런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다니. 믿기지 않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이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원목으로 되어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지 못해 약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살면서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 호텔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거실 창문에 가까워질수록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넓은 풍경은 웅장했어요.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씩으로 켜지고 오후와는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호주에서는 단독주택이 빌라 형태로 펼쳐져 있고 빌라에 살더라도 3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고요하고 음침해서 음산한 물 느낌이 들었지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어디에서 오는지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천장에 에어컨이 있다니 예비사위의 사업이 망한 건가 했더니 아니었나 봐요. 호주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에어컨이 있어도 잘 틀지 않아요. 에어컨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호주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호주의 미풍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도 성공한 느낌이 들었고 높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는데 음식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둘씩 포장된 음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배달 같은 음식들이 이렇게 빠르게 오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니. 호주에서는 항상 집에 초대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받는 사람들도 해오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고 이렇게 편리한 곳에 사는 엘레나가 좋았습니다. 엘레나는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 밤에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쉽고 직관적이었어요. 그리고 배달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반면에 한국은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엘레나를 만나러 갔을 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한국을 둘러보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아파트 단지 지하에 제2주차장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위에는 차가 없고 지하에는 쇼핑몰 주차장처럼 아주 거대한 주차장이 있었어요. 처음 본 한국의 주거 시스템에 매료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놀랍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호주에 사는 저는 잘 살고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한국 사회가 좋았어요. 엘레나가 호주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도 저처럼 호주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예비사위가 한국에서 살자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엘레나가 우리를 보러 호주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니 예비사위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웃으며 앞으로는 제가 한국에 올 것이라고 말하니 사위는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감동스러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